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를 구원한 운명. 2017년 10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50대 여성 패트리샤 인먼의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요. 실종 사건 발생 32시간 만에 극적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의 아들을 찾는 데 성공. 아이고. 다행히 제 시간에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 네. 경찰 덕분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 사건에 얽힌 기막힌 운명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 사실 인먼은 생사의 고비에 놓인 자신의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경찰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경찰이 방황하던 시절 큰 도움을 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요. 그녀와 운명적으로 재회한 경찰은 바로 수색견 루비였습니다. 방황했다고 해서 사람인 줄 알았잖아. 예, 걔도 방황합니다. 뭐 그렇겠죠. 아,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도움을 줬던 우리 개가 네,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 7년 전이었습니다. 동물 조련사였던 인먼은 태어난 지 5개월 된 루비를 한 동물 보호소로 데려왔는데요. 근데 루비는 다른 개들보다도 유난히 활발하고 활동적이라는 이유로 무려 4번이나 파양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루비를 포기했지만 루비, 너의 활발한 활동력은 분명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자, 기다려. 하지만 아무도 루비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자 안락사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리고 누구보다 루비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그녀는 경찰의 수색견으로 루비를 추천. 인먼의 도움으로 수색견이 된 루비는 문제견에서 에이스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약 7년 뒤 루비는 운명적으로 자신을 돌봐준 은인과 재회했고요. 제일 먼저 인먼의 아들을 찾는 데 성공. 그녀는 루비 덕분에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인연이 대단하다. 정말 영화 같은 네. 스토리죠. 네. 진짜 그때 그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러면 진짜 안락사 됐을 가능성이 큰 안락사. 거죠. 둘의 운명이 완전 갈리는 거잖아요. 네,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아, 그러네. 예, 정말 감동적이네요. 작은 관심과 사랑은 때론 기적 같은 운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을 따스한 시선으로 대한다면 이 세상은 따뜻한 운명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2일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모모의 귀환. 2021년 2월 14일 미국 샌안토니오. 카렌 앤 로버트 오텐리스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아, 참, 사진에 보면 행복감 느껴지고 그죠? 보기 좋죠? 카렌 부부가 행복에 젖은 이유. 48년 만에 나에게 다시 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 뭐니? 무려 48년 전인 1973년 아내 카렌이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되찾은 겁니다. 에이? 아, 뭐 잃어버린 걸 되게 오랜만에 어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찾기도 하잖아요. 뭐 가구 바꿀 때는 이사 갈 때 뭐 네. 나오긴 하는데 반백년이 반백년. 48년은 너무 오랫동안 못 찾은 건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4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3년 겨울. 카렌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시카고의 외할아버지 댁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어머, 내 반지가 어디 갔지? 여기 어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이 셋을 차에 태우느라 정신이 없던 사이 그만 결혼 반지를 눈 속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아이고야. 소중한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 카렌은 눈 속을 열심히 파내며 샅샅이 찾아봤지만 끝내 반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저게 못 찾아요. 이게- 저눈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잃어버린다고 이게 나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속상했어요. 잘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집에 놔두고 다녀요. 아, 안 잃어버리려고 안 낀다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희대 변명이네요. 네. 진짜 이 변명이 아니라 어. 손 좀 꺼내봐요. 저도 안 차고 있어. 훈훈합니다. 자, 이렇게 카렌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48년이 흐른 2021년 2월. 사라 바트카라는 한 여성이 SNS에 올린 글. 뭐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반지를 주웠어요. 소중한 반지일 것 같은데 주인을 찾아주게 도와주세요. 이후 지역 계보를 연구하던 역사학자 2명을 필두로 여러 사람이 반지 주인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우와.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어라?
카렌 버크? 1966년 4월 16일? 반지에 새겨진 글자들과 똑같잖아. 한 부고 기사를 통해 전 집주인인 알버트 위트에게 카렌이란 이름의 외손녀가 있고 그녀가 1966년 결혼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오호. 이후에 SNS를 통해 반지의 주인인 카렌을 수소문. 그리고 며칠 뒤 카렌은 48년 만에 극적으로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것도 진짜. 역사학자까지 나선 보람이 아니 있죠. 근데 아니, 마당에다 흘렸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견된 네. 정도면 이게 48년 동안 눈에 안 띈 거예요? 뭐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48년 동안 아무의 눈에도 안 띄냐고. 결국에는 이건 잃어버릴 반지가 아니었어요. 결국 돌아갈 운명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되찾은 여성. 앞으로는 하나뿐인 소중한 반지.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4위 공개합니다. 35년간 찾아 헤맨 언니의 정체. 2016년 영국 59세 여성 워커는 35년째 애타게 친언니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입양됐던 그녀는 성인이 돼서야 자신에게 친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워커가 아는 것은 친언니의 이름이 제키라는 것뿐.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기에 친언니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 제키가 뭐 한두 명인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뭐 김서방 찾기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좀 다른 정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름만 가지고 좀 힘들죠. 피를 나눈 자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워커는 한 가족 찾기 단체의 도움으로 친언니의 성이 그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워커는 이번에 언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곧장 SNS에서 제키 그린, 친언니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동명이인의 SNS를 일일이 확인하며 친언니 찾기에 몰입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이 사람도 그 게임 하나 보네. 다 내 친구들이잖아. 워커는 친언니 이름인 제키 그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의 SNS 친구 목록에서 자신과 함께 게임을 했던 친구들을 발견. 자신과 같은 게임을 즐기는 그녀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 워커는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고요. 서로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간 끝에 그녀가 35년간 그토록 애타게 찾던 어머, 친언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헐. 35년 만에. 35년. 와 거의 뭐 이상가족 상봉이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친언니 친구 중에 워커의 게임 친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셋이 함께 게임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언니와 모르고서 동생이 같이 게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워커도 친언니와 통화하며 두 사람이 즐기는 게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언니도 그 게임 좋아하나 봐. 난 듀키 11인데 언니는 닉네임이 뭐야? 뭐? 네가 듀키 11이라고? 세상에 워커. 내가 위스키 666이야. 위스키 666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워커가 무려 8년이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게임을 한 게임 친구였던 겁니다. 와, 대박. 심지어 두 사람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죽이 척척 잘 맞아서 게임 친구들 사이에서는 쌍둥이로 통했는데요. 근데 아이디랑 숫자 넣는 것도 약간 운명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 조합이죠. 구성 그것도. 방식이 비슷하잖아.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비슷한 거고. 야 근데 소름 돋는다. 8년 동안 매일같이 게임해가지고 채팅을 나누던 사람이 내 친언니래. 그리고 온라인으로 톡을 해도 잘 통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또 한두 개예요. 그럼. 유저가 또 얼마나 많아. 그럼. 쉽지 않죠. 35년간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함께 해왔던 두 사람. 바로 이런 게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운명의 굴레 아닐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1위 공개합니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마주한 모모. 2014년 나이지리아. 의대생이었던 애니아 에그베는 해부학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잔뜩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신 앞에 선 그는 잠시 후 눈물을 터뜨리며 실습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당시 에그베는 가슴 아픈 운명의 장난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던 건데요. 그 이유. 어머니, 저 에그베예요. 지금 디바인 찾고 계신 거죠? 디바인, 지금 여기 있어요. 뭐라고? 자, 그가 마주했던 시신은 바로 학창 시절부터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절친했던 친구 디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종됐던 친구를 해부학 수업에서 시신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두 친구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의 진상은 사실 나이지리아 공권력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경찰의 폭행과 과잉 진압 등 공권력의 부정 행위가 만연한데요. 참고로 2020년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였고요. 자, 그리고 에그베의 친구인 디바인 역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밤에 외출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게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시신 중에 절친의 시신을 눈으로 처음 본 거잖아요. 그것도 해부학 교재로 올라와 있으니. 아, 자, 해부용 시신이 모자란 나이지리아에선 경찰이 의과대학에 합법적으로 범죄자의 시신을 인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해부용 시신 90% 이상이 경찰의 충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이고요. 그중엔 에그베의 친구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포함. 뿐만 아니라 경찰은 고인의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거나 시신을 인계하지도 않았고요. 대학 측에 무연고 시신으로 인계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에그베는 해부학 수업에서 절친을 차가운 시신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 디바인의 가족들 역시 에그베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고요. 가슴을 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편 에그베에게 닥친 잔인한 운명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의 만행이 만든 끔찍한 운명이라며 함께 가슴 아파했고요. 잔혹한 운명의 가해자인 경찰 중 일부는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0일을 공개합니다. 이름 때문에 밝혀진 모모의 비밀. 2009년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 22세 남성 리시엥 리마는 한 마케팅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 매니저였던 54세 남성 헤이스가 그의 이름에 호기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신입, 이름이 류시엥이야? 프랑스식 이름이네. 가족 중에 프랑스 사람 있나? 아니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 이름도 루이싱이거든요.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같은 거. 이름이 류시엥이라고? 성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냥 본인 이름이 지어진 거네요. 네. 사실 리시엥이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리마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상황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리마를 낳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이자 아이의 아버지였던 리시엥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똑같이 지어줬던 건데요. 헐. 그래서 리마는 항상 가슴 한켠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와 이름이 같으니까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를 때나 뭐 이럴 때나. 그런데 말입니다. 리마의 사연을 듣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진 헤이스. 그는 조심스럽게 리마에게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설마.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니? 사실 헤이스의 이름 역시 리시엥 헤이스, 어? 리마와 같은 이름이었던 겁니다. 리시엥이라는 프랑스식 이름은 브라질에서는 결코 흔치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헤이스는 동명이인을 만나 신기한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설마 설마 아빠? 진짜? 리마 어머니의 사진을 본 헤이스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사진 속 여인은 분명 22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한 이름인 것도 특이한 건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거. 대박인데요. 같은 이름 덕분에 부자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22년 만에 뜻밖의 아들을 갖게 된 헤이스는요. 우리는 몸짓이랑 말투까지 똑같아요. 20년 동안 못한 아버지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휴가도 같이 떠나고 그가 나누지 못했던 부자의 정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진짜 닮긴 했다. 대만. 2년간 열애를 이어오던 린 샤오펜과 리안 지챙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 그리고 샤오펜은 곧 남편이 될 지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9년 전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거든. 그 사람한테 꼭 당신을 인사시키고 싶어. 생명의 은인이 있으니까 덕분에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고 싶었나 보네. 평생에 본인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해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렇죠.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죠. 네. 근데 뭔 죽을 고비를 다 겪으셨어요.
네, 9년 전인 2008년 샤오펜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출혈이 심각한 데다가 샤오펜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혈소판이 동시에 필요한 그녀에게 딱 맞는 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아, 정말 위험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기적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샤오펜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익명의 헌혈자가 나타나 응급 상황이었던 샤오펜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헌혈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을 공급. 덕분에 샤오펜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익명이었다는 또. 정말 감사한 분이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천사네, 천사. 익명으로. 이게 혈액이 21세기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헌혈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는 진짜로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놀랄 만한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나도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헌혈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설마 진짜? 에이, 에이, 설마 오늘 다 싫어합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죠?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라 소리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샤오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자, 병원에서 알려준 당시 혈액 기증자의 정체는 대만 신주시 출신의 리안 지챙이라는 남성분이시네요. 9년 전의 생명의 은인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인 리안 지챙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대박인 게 그러니까 와. 이걸 알고 사귄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찾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당신이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 안 꺼냈으면 또 둘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야. 있는 거지. 같은 피가 흐르는 두 사람이네. 부부싸움은 쉽지 않겠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래 널 살린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럴 만한 말을 하실 인품이 아니십니다. 네. 저분은 혹시 나고 9년 전 자신을 살릴 생명의 은인이 남자친구 지챙이였다는 걸 알게 된 샤오펜은요. 전 남자친구에게 2번이나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아팠을 때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지금이죠.